10월 15일 바뀐 부동산 정책, 이젠 집 살 때 허가까지? 전세 대출도 회수된다고요? 내 돈 주고 사는 집도 이제 허락받아야 한답니다. 이제는 집을 살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고요? 아니, 내 돈으로 집 사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요즘 인터넷과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 때문인데요. 바로 부동산 허가제가 도입된다는 겁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제는 구청 허가 없이는 집을 살 수 없게 된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집을 살 수 있다니 많은 분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투기꾼만 막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책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규제가 강해졌는지 쉽고 자세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1. 허가 없이 집 사면 불법? 이제는 아파트 계약서를 쓰기 전에 먼저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마음에 드는 집을 보고 계약금 걸고 잔금 치르던 시대는 끝난 겁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집을 사면 불법 거래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돼요. 게다가 허가를 받은 후에도 실거주 의무 2년이 붙습니다. 그냥 전세 놓거나 세입자 주고 버티는 게 안 된다는 뜻이죠. 정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 수요를 막고 진짜 살 사람만 집을 사게 하겠다. 즉,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진짜로 살고 싶은 서민층까지 발이 묶인다는 것. 예를 들어 자녀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를 미리 사두려던 부모 세대, 퇴직 후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던 60대 부부, 이런 분들까지 모두 허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투기꾼은 몰라도 실수요자만 잡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2. 대출 규제 10억짜리 집 사려면 6억은 현금으로 준비하세요. 자, 이제 돈 얘기를 해볼까요? 집을 사려면 대출이 필수인데 이번 대책은 이 부분도 강하게 조였습니다.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즉 LTV는 70%까지 가능했지만 이번엔 40%로 줄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이전엔 7억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젠 4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결국 나머지 6억 원은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건 단순히 투기꾼을 막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중산층에게는 집을 사기 힘든 장벽이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50대, 60대나 자녀 독립을 도우려는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이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정부는 대출을 줄여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투기꾼은 현금으로 사고 우리만 못 산다. 결국 대출 규제가 부자보다 서민에게 더 큰 타격이 된 셈이죠. 3. 전세대출 신용대출 회수 전세대출 받은 상태에서 새 집 사면 바로 갚으세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대출 회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규제 지역 내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그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됩니다. 한마디로 전세대출 끼고 집을 사지 말라는 의미죠. 이걸 정부는 갭투자 차단이라고 부릅니다. 전세를 끼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막겠다는 취지인데요. 문제는 실제 세입자들까지 타격을 입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전세살이 중인 60대 부부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정리해 작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데 전세대출이 아직 남아있죠. 그런데 새 집을 계약하는 순간 은행이 전세대출을 당장 상환하세요라고 통보합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새집 잔금도 치르기 어렵고 전세 보증금도 못 빼서 완전히 꼼짝없이 막힙니다. 또한 신용대출이 1억 원 이상 있으면 1년 동안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즉, 현금이 부족한 서민층은 살 수도 빌릴 수도 없는 이중규제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나마 예외는 있습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는 기존대로 LTV 70%까지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중장년층은 해당이 되지 않아 결국 세입자만 더 힘들어지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4.
세금 규제와 시장의 반응집 가진 사람은 더 세게, 안 가진 사람은 더 답답하게. 이번 대책은 대출만이 아니라 세금 정책도 강화됐습니다. 우선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인상됐고, 집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또 2주택 이상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사라졌습니다. 즉, 오래 가지고 있어도 세금 혜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려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게 하겠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예요. 이 정도로 세금이 세면 누가 집을 팔겠어요? 결국 매물은 잠기고 시장의 유동성은 줄어들며 집값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거래 취소 문의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특히 경기 외곽이나 서울 근교의 실수요자들이 허가받기 어렵다, 대출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고 있죠. 결론, 투기꾼은 막을 수 있을까? 아니면 서민만 더 힘들어질까?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분명 투기 억제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전세대출 회수, 대출 축소, 세금 강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많은 사람이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막혔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죠. 정부는 투기 수요를 막고 실수요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실수요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집을 못 사게 됐다. 결국 이번 대책은 투기 차단이라는 명분 뒤에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멀어지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필요한 건 단속보다 방향 전환입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이해됩니다. 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진짜 투기꾼이 아닌 실수요자에게 향한다면 그건 제도가 아니라 또 다른 불평등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더 강한 규제가 아니라 더 정교한 구분 아닐까요? 허가제도,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모두 취지는 좋지만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결과가 다르다면 정책의 방향을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 투기를 막되 삶은 막지 말자. 이게 지금 우리 모두가 바라는 진짜 부동산 정책 아닐까요?